대구에서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정지영입니다. 제가 요새 핑크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꽃도 핑크색을 이렇게 예쁘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꽃은 저를 위한 꽃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 성공을 꿈꾸는 누군가에게 드려야 되는 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7월에 SP를 마감하신 분 없으세요? 이미 마감하신 분은 없으시고 마감하려고 하시는 분 또 예. 진짜요? 예. 이거 받으면 마감하는데. 예. 마감 오세요. 예. 이게 아이고 어떡해요. 손을 늦게 드셔가지고. 예,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다이아몬드 되세요. 네. 저희 파트너분이 SP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저렇게 꽃을 주시는 다이아몬드 사장님한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 그 달에 SP를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이아몬드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담기면 나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게 되거든요. 그럼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사실 저는 이 세미나에 오기 전에 사실 잠을 자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숨도 못 잤어요. 나 왜 한숨도 못 잤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메이를 처음 듣고 아메이에 대한 꿈을 꾼 자리가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계신 자리였거든요. 정말 저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저렇게 되지는 않았던 그때 여기 계신 많은 리더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흘러 누군가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잠을 못 잤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쁘거든요. 잠을 하나도 못 자가지고 예, 조금 덜 이쁜 모습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어떤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세상에 진짜 비밀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 그 비밀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비밀인지 아세요? 짐작도 안 되시죠? 네, 사람은 다 죽어요. 웃으시죠? 진짜 죽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오늘 살고 있나요? 비밀이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길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또 한 가지의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목이 타네요. 제가 원래 게스트 스피치 때 안 그런데. 또 하나의 엄청난 비밀을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엄청난 비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물질화되어서 현실이 됩니다. 제가 성공하고 싶었고 그 성공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책도 많이 읽어보고 성공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성공자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비밀 시크릿 아시죠? 생각이 물질화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요. 누군가의 생각 속에 있었어요. 누군가는요. 이런 테이블을 만들고 싶었고요. 누군가는요. 저런 등을 만들고 싶었어요. 누군가는요. 이런 의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생각 속에 있는 게 다 현실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SP를 다이아몬드를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그 생각을 현실화시키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비밀인데요. 사람들이 모두 죽는다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들이요. 누군가의 생각 속에 의한 결과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랬어요.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한테 그런 방법이 오면 좋겠다. 라고 끌어당겼죠.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는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싶다. 만난 거잖아요. 생각이 결과를 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라는 걸 그런 생각으로 그런 시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의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한 번씩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가 막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막 기도를 하는데 누가 여기 곧 침수돼요. 빨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점점 물이 차서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배가 막 지나가면서 큰일 나요. 여기 빨리 타세요.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점점 물이 차니까 이제 지붕 끝에 서 있겠죠. 그래서 헬기가 왔어요. 이 줄을 잡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실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안 구해주셨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3명이나 보냈는데 네가 다 보내버렸잖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아미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운이 없어. 나는 화장실 줄 기다리면 내 줄이 제일 늦게까지 길고, 나는 주차장 가면 주차할 데 없고, 난 복권 사면 안 되고, 이런 얘기 막 하시죠. 스스로 운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우리 운은 뭘까요? 운이 좋아. 행운이 나한테 막 와. 하는 그 운이 뭘까요? 마음? 사람이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요, 기운이 있다는 얘기를 한대요. 죽은 사람은 기운이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기운이 있대요. 기가 막힌다. 그죠? 기절하다. 기가 있잖아요. 기운. 살아있으면 기운이 있는 거래요. 이렇게 기운이 통해야 사람이 살 수 있대요. 여기 죽어 계신 분. 없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살아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기운이 있죠. 그럼 여러분은 운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 여러분은 모두 운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운을 가지고 내가 잘 써서 행운아가 될 건지, 아니면 그 운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둬버릴지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 일을 그대로 행해보고 싶어 했던 그 23살, 24살의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24세 처음 왔거든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으면 몇 살이겠어요? 예, 저 그 나이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세월만큼 막 폭격을 맞진 않았죠. 예,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으면 예, 제가 슬프잖아요, 그죠? 제가 디톡스도 저번 주에 했는데 여기 온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 괜찮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내서 보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제 남편이 누군지는 다 아세요? 그분이 안 오셔서 슬픈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강의가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저를 더 사랑하시게 될 거라는 걸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꿈 넘어 꿈을 꾸다. 제가 이제 게스트 스피치를 다니면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나 생각해 봤는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저한테 넘을 수 없는 벽 같았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걸 내가 되고 나니 내 많은 파트너들이 이 자리에 가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저의 그 다음 꿈은 다이아몬드의 스폰서입니다. 멋있죠? 예. 우리 대구서는요, 막
소리 지르고요. 와! 하고요. 박수 치고요. 그래서 게스트분이 몸둘 바를 모르신다는데, 여기서는 제가 너무 이 숙연한 분위기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 뭘 눌러야 되나요? 뭘 눌러야 넘어가나요? 버튼이 4개나 있는데. 제가 컴맹이거든요. 넘어가요. 아닌데? 꺼졌어요. 네. 아, 됐어요. 예. 빨간머리 애니죠. 저는 과수원집 딸이고요. 그래서 이쁘다고 스스로 예, 이야기를 하면서 눈은 못 보겠습니다. 저희 언니랑 저라고 전 생각하고 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막내 막둥이가 5살 차이 난 동생이 있고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가수원에서 저 나무 밑에서 자랐습니다. 굉장히 가수원이 컸기 때문에 나무 매달아서 그래도 타고 다니고 나무 위에 집도 지어보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새마을 청년회 회장 이런 것도 하시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회 하면 하얀 천막에 그 안에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송사 답사 다 하고 표창장도 받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집에 까만 자동차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 당시에 제 눈높이에서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나름 산 거죠. 제 나름으로.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고2 때 돌아가셨어요. 전지라 그러죠. 가지치기? 그거 하러 2월 달에 가셨는데 3월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람이 쓰러졌대요, 길에서.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복수가 차가지고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47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한 달 동안 투병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엄마 나이가 43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안 많죠. 예, 그리고 고3, 고2, 6학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 안 됐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영농자금 회수하러 오시고, 그렇게 빚이, 병원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수원을 결국은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여자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저희 엄마가 파출부 하시더라고. 땅 있는 거지 아시죠? 땅도 안 팔리고 그렇다고 과수원을 운영하지도 못하고 빚은 가득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나름 살아봤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는 우리를 좀 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2 때였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언니는 저희가 시골 살다가 대구 와서 유학생활을 했죠. 아버지가 그냥 공부는 대구에서 하라고. 여기서 보긴 대구도 시골이지만 저희 시골에선 대구는 잘 사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대구 가서 학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여상을 갔어요. 그래서 고3 때 성적이 좋았으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서 20살부터 연봉이 몇 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저는 돈이 없는 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엄마 그러시더라고. 인문계 나와서 무언 돈을 버냐고. 그냥 빨리 대학 가서 취직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 해야 될까요? 반항을 했어요. 난 돈 벌고 싶다고. 근데 학교를 국립대를 붙어 놓고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요. 세상에 돈은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나한테 50만 원 주는데 내가 보니까 50만 원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쓰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버는 데는. 제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제 나이 또래에 그 집에 아이가 2이나 있었거든요. 그 집 아이는 방학 때였으니까 수능을 치고였으니까요. 그 집 아이는 따뜻한 월남묵에서 춥다 이런 말을 듣고 저는 밖에서 그 커피 자판기 씻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하라 하더라고요. 돈을 주니까. 돈이 참 무섭구나. 돈 버는 게 쉽지 않은데 돈을 벌고 싶다고 막 버는 건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엄마가 제가 대학을 계속 안 가려니까 따귀를 때리시더라고. 정신 차리라고. 제가 그래서 대학 갔죠. 대학 가보니까요.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친구들 술 한잔 하는데 옆에 거들기도 해야 되고 커피도 마시대요. 노래방도 가요.
예, 돈을 안 벌고는 뭘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엄마가 대학 가라고 막 했으니까 뻔히 나올 게 보이는데도 우리 엄마가 무슨 수가 있겠지 이러고 싶었어요. 엄마가 대학 가라 했으니까 책임지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겠어요. 그러니까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이렇게 계속 다녀서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직장을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월급이 아닌 정말 정해진 그걸 받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휴학을 결심했어요. 예. 그래서 뭘 할까 봤더니 사람 본 게 정말 무서워요. 제 친구 엄마가 미용실 하셔서 돈을 좀 벌고 계셨거든요. 여자가 돈 버는 게 그렇게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을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국립대를 휴학하고 미용을 한다니까 저희 엄마가 뭐라 하셨겠어요? 그냥 미친년인 거죠. 정신 차리라고 미쳤다고 막. 근데 제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저희 엄마가 제 인생을 구제해 주실 수 없어요.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요, 제가 해야 되고요.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 자기들끼리 어울리다가 내가 소외돼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학점이 모자라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엄마를 설득했어요. 내가 미용을 꼭 해가지고 해보고 어떻게 그 다음에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막 뭐라 하시니까 자격증을 2달만에 땄어요. 네, 내가 그 정도의 의지는 보여드려야 저희 엄마가 뭐라도 되겠다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 미용은 사실 붙을 때까지 보통 다니잖아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몇 달씩 다녔던 친구들은 자격증을 못 따요. 왜? 제가 미용 학원에서 연습할 때 걔네들은 없더라고. 저는 빨리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했더니요, 2달 만에 따더라고요. 따고 미용실을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막상 친구 엄마가 돈 버는 거랑 제가 돈 버는 거랑 틀리겠죠. 그래서 원장님을 봤더니 그래도 대구에서 꽤 큰 미용실이었는데 원장님이 한 30년 하셨다는데 디자이너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디자이너 입장에서는요, 돈 더 주는 데 가겠죠. 그리고 원장님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겠죠. 그럼 전 디자이너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디든지 가야 되잖아요, 배우려면. 근데 원장님은요, 30년을 했는데도 디자이너가 계속 바뀌고 원장님 있어요? 안 있으면 난 예약 안 해요. 이런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저 30년 해도 저 일은 안정적이지 않네. 저거는 힘들겠다. 몸도 다 망가지는데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다시 학교를 가서 내가 편입을 해서 미용학과 교수라도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이게요, 대학이라는 데가 점심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친구들이 다 한 학년 위잖아요. 제가 1년 쉬었으니까. 밥 먹을 친구가 없고 학교 같이 다닐 사람이 없고 그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같이 대인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히 더. 그래서 학교를 가봤더니 약간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공부를 되게 잘하는 누군가가 있더라고. 이렇게 내가 섹시한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좀 편하게 다녀보고자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이 사람이 우리 애들 아빠가 돼 있었어요. 네, 계속 저희 과에서 1등 했었거든요. 그래서 리포트도 2개 써오고 시험 문제도 정리해서 오고 좋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고 그 똑똑함이 좋더라고요. 저는 진짜 내가 섹시하다는 게 지금 유행하지만 전 지금도 만약에 사람을 선택하면 잘생긴 사람 말고 저렇게 내가 섹시한 사람이 좋습니다. 예, 말이 통하고 아는 게 내가 배울 만한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손재원 선생님을 처음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너 왜 이렇게 됐냐고. 제가 20대에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손재모 씨는 용됐다. 예, 용된 겁니다, 저게. 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옆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아메이 역시 사실은 손재모 쌤이 먼저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죠.
근데 제가 아메이가 처음이 아니에요. 저 아메이를 하면서 제 아메이 손지무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아메이 이전 경험이 제 아메이 사업에서 되게 큰 도움이 됐거든요. 어떤 도움이 됐냐면 제 친구가 되게 나름 도도한 친구였는데 아메이 사업을 하더니 착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착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없이 착해지는 걸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막대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데 그걸 저도 모르게 함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점점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회원가입을 하라 그랬어요. 해줬죠. 그리고 마우스 스프레이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써보니까 좋아요. 근데 다시 주문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저한테 아메이 하자고 그랬어. 네.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넌 아메이 너무 잘할 것 같아. 넌 정말 잘할 것 같아. 근데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잘해야 될 것 같잖아. 내가 알아봐 주는 것조차도 기대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알아봐 주는 것조차, 내가 한번 들어주는 것조차 그 친구가 더 막 저한테 힘들게 할 것 같고, 내가 아메이가 나한테 좀 괜찮아서 한다 하더라도 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안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안 들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그 친구도 흐지부지 되고, 그리고 손재문 사님이 일하던 PC방 사장님, PC방 사장님이 알고 보니까 우리 그 부모님이 우리 옆동에 사시더라고요. 최근에 또 만났거든요. 자기가 유명 인사가 된 걸 굉장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아는 분은 다 PC방 사장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아미를 듣는 시간 동안 한 3개월 동안 저는 등록금을 대준다는 그 조건으로 교류학생으로 전남대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미를 들었고 그걸 꾸준히 공부해 왔고, 제가 이렇게 방학 때쯤에 제가 7월에 손재무 사장님한테 아미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이제 제가 대구에 왔을 때 아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너무 맞는 얘기야. 제가 사귀고 있었잖아요. 제가 아미 하라 그러면 사귀겠어요? 아니면 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손재문 사장님은 하라고 할 수 없는 조건이 맞아. 하지만 하라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나한테 이랬어요. 나는 알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너도 한번 알아볼래? 네가 한번 들어보고 네 스스로 판단해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권유했죠. 제가 주도권이 저한테 왔잖아. 제 친구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알아봤는데 네가 해야 된대. 넌 잘한대. 우리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뭐 학원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영어를 어떻게 바꾸고 뭐 수학을 어떻게 하고 국어를 끊을까 싶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고민이야. 그길래 그래 엄마 어떻게 생각해? 하길래 내가 시킨 대로 네가 할 거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야지 이랬어요. 애도요 선택해주면 싫어해요. 근데 하물며 나하고 친구가 나한테 선택해서 주는 거야. 네가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손재문 사님은요 선택권을 저한테 줬어요. 네가 알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똑똑하다고. 똑똑한 사람이 책을 통해서 3개월 정도를 아미를 알아봤으니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왔다 갔다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손재문 사님이 아미를 알아본 것을 저도 같이 알아본 거죠. 그리고 손재문 사님의 스폰서가 PC방 사장님 친구 부부셨어요. 사장님도 하셨지만 그 친구 부부의 그 와이프가 저는 멋있었어요. 저분처럼.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13살 차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20대 후반이었어요. 29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가. 남편은 40이 넘었는데.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셨거든요. 진짜로. 네, 그래서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진짜 사랑해서 집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그렇게 선택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집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지금은 또 뭐 안 좋게 되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여자 스폰서 사장님이 너무 멋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자는 걸 좀 따라보고 싶기도 하고 저렇게 하자는 걸 해보면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제가 아미 알아보게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듣고 기억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누군지 아시죠? 기회의 신입니다. 네, 기회의 신.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조차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만 기회의 신이 있는데 머리가 저렇게 앞에 있대요. 네. 이렇게 앞에 있대요. 여기 보셔. 빡빡머리래요. 거기다 미끄럽기까지 하대요. 날개도 있대요.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기회가 여기 내가 지나기 전에 여기서 만나면 잡을 수 있죠. 앞에 내 앞에서 저거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잡을 수 없이 날아가 버린대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세요? 그 남자를 꼭 잡았어야 돼. 예, 그걸 했었어야 돼. 24살인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3번 해약하셨거든요. 자기 죽으라고 드냐고. 그 해약하면 또 엄마가 또 드세요. 그러면 또 막 싸우시고 또 해약하고 마지막까지 해약하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거라도 있었으면 저희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죠. 그 대구에 칠곡이라고 좀 이렇게 번화한 도시가 있어요. 근데 예전엔 거기 그냥 산이고 그냥 길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과수원이 좀 컸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과수원을 하시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사과가 맛이 없대. 그래서 저 산 속에 땅 좋은 데 가서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칠곡이 땅값이 1000배로 올랐어요. 예. 그거 좀 놔뒀으면. 그죠? 그래서 제가 사람을 이렇게 내 능력으로 막 살아보려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남자도 좀 만나보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손재원 사람들 다 얘기했던 거예요. 결혼할지 모르고 연애 상담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손재원 선생님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나보면서 저한테 용돈 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나랑 안 맞아. 그래서 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손재원 사람이 마음이 맞았잖아요. 물론 뇌생남 맞습니다. 근데 전 아버지 없죠. 그건 엄마가 도망가셨더라고. 예, 다 끼리끼리더라고요. 예, 저희 엄마가 파출부하시죠. 그건 영세민 아파트에 살더라고. 예, 슬펐어요. 기회라는 게 다 지나가 버린 다음에 기회인 줄 아는 거죠. 24세 저도 그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암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좀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저 여기 앉아 있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가 악몽을 꾸는 것처럼 지나간 기회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저게 진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순간 들었었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또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암의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사실은 진행한다는 의미보다는 와서 배우는 것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때는 특히 더 제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서 누구한테 막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날 몰랐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슈퍼 아저씨하고도 인사한 적이 없거든요. 암의 사업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부터 해야 되더라고. 저 인사 정말 잘하거든요. 20년 동안 한 게 인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야, 성공의 방법은 인사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인사를 연습하고 익히면서부터 사업이 쉬워졌거든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암의 사업을 전한다가 아니고요. 사람을 익혀나가는 것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배우는 것밖에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배우다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누가 치약도 주문하고 폼뽕도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운전면허도 없고 차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엄마가 처음에 미용을 제가 할 때 반대하셨는데 1년 하고 다시 복학을 했을 때 우리 엄마한테 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복학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 엄마 표정을 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 말았겠잖아요. 저 미친년이었잖아요. 근데 1년을 지켜보니까 저렇게 계속하면 제가 저거로 밥벌이 하겠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만두고 또 학교에 가냐는 거예요. 우리 엄마 생각에는 대학 말고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미용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제가 학교를 다시 간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또 했던 말이 있잖아. 우리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건 지금도 알고 그때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알고 있는 방법 거기에 미용이 없다가 생긴 거죠.
제가 학교를 다시 간다니까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마 미용하지 이러셨어요. 예, 고마. 그냥 미용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엄마가 날 사랑하지만 엄마가 아는 방법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다시 제가 복학을 해서 아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엄마한테 아메 사업 설명을 이렇게 막 했죠. 한 3개월이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아메를 좀 이해하고 이제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그래서 제가 7월부터 듣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8월 세미나가 첫 세미나였죠. 그래서 8월 달에 세미나하면 다이아몬드 가십니다. 예, 다음 세미나를 꼭 참석하세요. 예, 그래서 그리고 사업 설명했더니 저희 엄마가 이런 게 있나 이러셨어요. 처음 들으신 거야. 그래서 막 그래 하면서 막 그 옛날에 그 장판 있잖아요. 그 무늬 있는 장판 있죠. 에러시로 막 닦으면서 골 속에 때가 빠진다고 막 설명하고 그렇게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는 내 갈 길, 엄마는 그때 우리 엄마가 붕어빵 팔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은행 앞에서 붕어빵 파는 일, 각자의 인생을 살고 저녁에 만났죠. 제가 또 뭐가 됐겠어요? 미친년이 됐죠. 예, 24시간도 안 됐는데 미친년이 되더라고. 그 붕어빵을 파는 은행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 엄마도 얘기했겠죠. 우리 딸이 아메이가 미쳤다부터 해서 정신 차려라 캐라고 학교 뭐 이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말려라. 그래서 그냥 그날 저녁에 저는 미친년이 됐고 등짝을 막 얼마나 맞았는지.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시잖아요. 지켜야죠, 저를. 근데 엄마가 하는 말씀을 쭉 들으니까요. 제가 3개월 동안 공부한 거 다른 걸 말씀하시대요. 아, 엄마가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엄마 주변의 분들도 내가 아는 거랑 다른 걸 아시는구나. 저 그렇게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하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엄마한테 좀 삐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 암의 일을 말씀드린 이후부터는요. 항상 그 꽃단 사람처럼 다녔어요. 막 화내시면 이랬어요, 진짜. 싸울 이유가 없더라고.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고 우리 엄마의 방식으로 사랑해 주는데 암의 일을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막 대문 가방에 제품 가방에 막 이렇게 막 들고 다니잖아요. 제가 퀸도 사실은 분홍색 봉지 그 보자기 아세요? 그 떡 같은 거 싸는 보자기 있죠. 그 보자기에 싸갖고 다녔거든요. 버스 타고. 그래서 한 번은 보자기 풀려가지고 아스팔트에 막 퀸이 막 쫙 펼쳐지고 막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피멍이 들더라고요, 다리에. 왜냐하면 버스 손잡이를 못 잡으니까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박잖아요. 여기 멍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 차를 사주셨어요. 지금은 없는 차죠. 예, 타우너라고. 다마스도 아니야. 타우너. 그래서 저 차를 사가지고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니까 저 엄마가 저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200만 원 정도 주셨다고. 열심히 해보라고. 굉장히 안 뛰셨는데 제가 열심히 해 나가는 모습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 차를 타고요. 저 차 트렁크에다가 한 50만 원의 제품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싣고요. 포항에 고모한테 제품을 갖다 주러 갔어요. 그게 운전면허 따고 2주 만이었거든요. 너무 신났어요. 고모가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고모가 제품을 한 개도 안 사주더라고. 그래서 자고 가라는데 잠이 와요, 거기서. 그래서 밤길을 돌아서 왔어요. 새벽 1시쯤에 올라오는데 난 분명히 깜빡이를 놓고 들어간 줄 알았는데 트럭이 저를 첩보더라고요. 그래서 트럭에 받고 중앙물리들을 받고 이렇게 돌고 딱 서니까 제 옆에 문에 가드레일이 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반대를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막 돌았어요. 근데 도는 게 여러분 사고를 나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너무 생생해요. 막 돌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생생함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사고 나신 분들이 운전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운전석으로 못 내리고 조수석으로 내렸어요. 사람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래서 차는 결국 폐차를 했어요, 그날. 근데 제가 조수석으로 내린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길바닥에 생리대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마세정제가 터져갖고 막 흰색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나 살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 전 재산 제품이요. 막 날아다니는,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건 돈이요. 제가 50만 원이 어딨어요, 대학생이. 인생을 다 털어서 차에 실어놨는데요. 저게 뒤에 박았잖아요. 확 열려가지고 돌면서 원심력 아시죠? 온 사방이 뿌려져갖고 막 생리대가 날아다니고 막. 그게 너무 죽고 싶었어요. 죽으려면 차가 쌩 지나가고 죽으려면 차가 쌩 지나가고 못 죽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 차가 쌩 지나갔다고요? 내가 돌 때 쌩 지나갔으면 저 죽었죠. 네,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차를 폐차하고 제가 어디 가야 되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예, 여기 앉아 있었어요. 여기. 예, 그때도 이렇게 세 칸이었고요. 지금 그 줄무늬 입고 계신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차를 찾는 걸 다 아는데 차도 없고 사람 꼴도 좀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밤에 차를 뭐 박았고 오토라고 박았는데 폐차를 했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24살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차를 폐차했어. 뭐라 하시겠어요? 안 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용기를 줘야 되겠죠.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데 감히 신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 보실 거라 그러고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막 좋은 얘기 다 들었어요 그날. 네. 지나가면서 전부 다 막 등을 두드리고 막 손을 잡아주시며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걸 믿었어요. 참고로 전 기독교거든요. 아미의 신이 있으면 좋겠더라니까요. 그 말을 믿고 싶었고요. 그럴지도 몰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비참하니까 좋죠. 재밌잖아요. 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아미 했던 얘기를 하면 참 비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재밌잖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그때는 맞았으면 좋겠다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타운호 예, 저한테 2주 동안 왔다가 갔죠.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50만 원을 또 빌렸어요, 친구한테. 그래서 프라이드를 샀습니다. 근데 50만 원짜리 프라이드는 어떠냐면요. 제가 동네를 가면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내가 갔는데. 왜냐하면 마우라가 터져가지고 부앙 이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온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소리가 나면 너 왔어? 하고 문 열어놓고 있더라고. 그 차로 플래티움이 됐었습니다. 예. 그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파트너들은요, 사고 나면 기뻐해요. 예, 우리가 그 트라우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저희 그룹에서는 사실 7월 달에도 우리 파트너 두 분이 비껴져가지고 두 분이 다 폐차했어요. 근데 예, 다이아몬드 되겠다고 막 자기들끼리 예, 다이아몬드 되잖아요. 예,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예, 차를 박으면요, 제가 다이아몬드 가는 그 해에 보험을 못 들은 사람이 됐어요. 하도 박아갖고 예, 정신을 놓으니까요. 내가 차를 박는지, 뭐, 가속을 찍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제가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다이아몬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분들도 뭐 차 접촉사고가 나거나 뭐 차를 폐차하거나 기뻐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에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시면요, 여러분 그룹에서 그 일은 기쁜 일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누구죠? 예. 현모양처라고 치면 5만원짜리가 나옵니다. 예, 신사임당이 나오거든요. 이분이 현모양처에 되게 표본인가 봐요. 저는 10대 때부터 꿈이 뭐냐? 현모양처였어요. 그 사람들이 막 웃어요. 원래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현모양처 쓰잖아요. 그런 건 줄 알고. 근데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싸우셨고, 그리고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힘들고, 엄마는 전 그래요. 우리 엄마는 선전하셨어요. 43세 3남매를 키웠으니. 하지만 우리 엄마의 감정 기복이라든가 엄마의 그 힘든 짐이 저희한테도 오잖아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미를 듣고 나니까요,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가 막 힘들어 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듣다가 제가 20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다 힘들어. 엄마만 힘든 게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엄마가 너거 때문에 힘들고, 너거 때문에, 너거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사고, 이렇게, 그렇게 막, 저한테 책임전가를 하시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의 인생에 걸림돌 같고,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나쁜가 싶기도 하고, 왜 나와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드나 싶고, 그래서 제가 다 힘들어라고 하면서 엄마를 쳐다봤던 표정이 있어요. 그 표정의 의미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낳은 아이에게 그 표정으로 보는 눈빛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삶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아미를 듣고요. 이 일이라면 그러지 않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네?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럴 리가요. 예. 예, 좀 사인을 주시면, 예. 그래서 저 5만원권에 있는 심사인당처럼 멋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미를 진행했고요. 이 보시면 우리 아들이랑 딸이에요. 저게 몇 살이냐면 5살하고 10살인가? 아니다. 7살이랑 5살 차이 나거든요.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지금은 12살, 17살입니다. 예. 정말 행복해 보이죠? 우리가 발리를 갔을 때 방을 2개 주더라고요. 방을 2개 줘가지고 보통 애랑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이렇게 잘 거 아니에요. 저희는 우리 신랑이랑 쟤랑 자고 저 둘이 이렇게 자요. 그래서 깨우러 갔더니 저러고 있더라고. 예. 세상에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남매입니다. 예. 너무 보기 좋죠. 예. 그리고 이거는 재밌으시라고. 학생 오는 불렀어. 우리 아들 시험 공부하는데 광주 학생 오는. 뭐냐면 일본인 학생이랑 한국인 학생이랑 싸웠거든. 근데 한국인 학생은 저보다 처음을 받고 일본 학생들은 처음을 안 받았어. 그게 화나가지고 시위를 시작한 거야. 이게 전국으로 퍼졌어. 그래서 이게 뭐가 됐냐면 3.1운동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큰 민족운동이 됐어. 학생들끼리. 오, 들으셨어요? 예. 저렇게 수학을 가르치고 저렇게 우리 아들이 나눗셈을 곱하기를 다 가르쳤어요. 우리 딸은 그래요. 엄마 나는 한 번도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그런데요, 저 오빠가 학교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치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렇게 자기가 배운 것들을 저렇게 얘기해줘가지고요. 우리 딸은 항상 반에서 1등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번에 우리가 라스베가스 갔다가 애들 다 데리고 갔어요. 저희가 미국을 한번 가보니까 미국이라는 게 그냥 가서 밟는 것만으로 세상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미국을 갈 때는 아이들을 반드시 데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학교를 가지 말라 그랬어요. 보름을 학교를 빼고요. 고1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엄마죠. 예. 그래서 가서 우리가 라스베가스를 갔다 와서 그랜드 캐년을 돌고, 그리고 아메이 우리 뉴트라이트 본사도 돌고,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를 돌았어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구글 본사입니다. 예. 우리가 어디 갔냐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또 뭐 있죠? 유튜브 이런 본사를 다 돌았어요. 아, 테슬라도 갔네요. 예. 그런 데를 돌면서 그냥 여기에 있는 에너지들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예. 네, 이제 그렇게 단란한 가족,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엄마,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잘 자라난 아이들, 그리고 손재모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영세민이셨다고 부모님이. 제가 지금 박사로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제가 결혼해서 박사를 시켰다니까요. 예. 예. 아까 그 딸내미가 뱃속에 있을 때 강사가 되고 싶고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35이었거든요. 나 공부해도 되냐고 하라고. 그래서 10년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걸 아미 수입이 되었다고 해서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마음에. 근데 행복하대요.
손재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렇게 강의하려고 서면 설렌대요. 사실 저는 설레진 않거든요. 이제 힘들진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보이고 편하고 좋은데요. 강의하는 게 설레진 않아요. 근데 손재문 사람은 설렌대요. 46세 남자가 설렌답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뭐라냐면 17살짜리 아들, 30살 차이 나는 아들한테 너도 설레는 일을 하라 그래요. 네, 저 그럴 수 있는 남자를 이렇게 내조한 거잖아요. 그죠? 저 혁명, 저의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배가, 흔들리지 않게 내려온 닷. 저걸 앵커라고 하거든요. 이걸 앵커라고 그러는데, 이걸 많이 내리면, 이 앵커를 많이 내리면 배가 덜 흔들리겠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꿈과 이 현실을 연결시키는 이 앵커를 많이 만들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답니다. 그걸 앵커링이라 하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만 생각하세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어요 하고 사진 보고 막 울잖아요. 막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스피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귀는 것 같으니까 사회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귀는 것 같은데 언제 결혼하시겠어요? 뭐 쑥 들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24살은 결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결혼 얘기 하니까 대답은 해야 되니까 플래티늄 때문에 할게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물으셨어요. 플래티늄은 언제 되실 겁니까? 근데 그때가 제가 9월에 시작했다 했잖아요. 5월에 결혼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너무 가깝잖아. 그러니까 날씨가 비슷한 10월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10월에 플래티늄 될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저 사귀는 커플은 플래티늄이 돼서 결혼한대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희도 그런 얘기가 자꾸 입에서 나오니까요. 나한테 저렇게 앵커가 하나씩 느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플래티늄이 되려면요. 5월 1일자 SP가 돼야 되는 거 아시겠죠? 계산 6번에 1000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 진행하는데 5월이 다가오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묻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앵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SP를 결혼하려고 갔잖아요. 25세 아가씨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SP 가려고.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혼인신고 날짜가 4월 23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23일까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건 SP가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4월 23일에 혼인신고를 했냐 하면 내가 SP를 가면 10월에 결혼하는 거 맞죠? SP를 못 가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4월에 SP를 갈 거야. 혼인신고 하자. 그래서 손재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생각해봐. 그렇게 함부로 결혼하면 안 돼. 후회하면 어떡할래? 근데 그때 열심히 하고 있는 제가 아이디가 없었거든요. 합한다고. SP에 손재문만 올라가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올려야 된다고 내가. 손재모인 정주영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5월 1일자 SP가 되어야만 한다고. 사실 25에 제가 혼인신고를 먼저 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속도 위반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SP가 되고 싶었어요. 왜? 결혼하려고. 웃기죠? 근데 그 웃기는 일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소한 앵커링이 이 앵커링이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저한테는 사회자분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에 대한 후회를 하냐? 우리 모두가 하는 것처럼 자주 하죠. 여러분 알아세요? 네,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을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결혼했으니까 20년 가까이 지금 이어오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우선 제 스토리는 이제 여기서 대충 정리하면서 그래서 10월 1일자 플래티늄이 됐고 10월 8일 날 결혼식을 했네요. 네. 그리고 10월 7일 날 대전에서 한청원 사님과 정진훈 사님이 있는 곳에서 제가 플래티늄이 됐고
그 플래티늄의 인증식 날, 이렇게 제가 다음 날 입을, 제가 7일 날 랠리고 8일 날 결혼이었잖아요. 다음 날 제 결혼식 마치고 입을 옷입니다. 라고 입고 와서, 저 플래티늄에 대해서 결혼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결혼식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네, 결혼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결혼식 마치고 휴게소에서 잠을 잤는데 9시더라고. 저녁 9시까지 계속 잤어요. 그 랠리가 저한테는 결혼식보다 더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달렸잖아요. SP를 막 혼인신고를 해가면서 했잖아요. 근데 에메랄드를 해서 2년 만에 됐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미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설렘, 혹은 내가 12%, 15% 갈 때까지 막 에너지를 냈는데 왜 SP가 안 되지? 혹은 SP가 됐는데 왜 2SP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혹은 플래티늄이 됐는데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후회낼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죠. 네, 저도 거기에 계속 넘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내가 분명히 SP가 됐고 플래티늄이 됐고 에메랄드도 되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에너지를 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에너지를 냈었어요. 내가 그렇게 정신을 잃는 것처럼 막 혼인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막 결혼식 날 자고요. 그 전날 랠리에서 막 사람들의 그 인증을 받고요. 그러면서 행복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게 제일 문제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남들은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열심히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해결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에너지를 냈어? 어떻게 막 뛰어갔어? 근데 그걸 놓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그걸 찾고 싶은데 찾을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거 알려드릴까요? 진짜요? 알려드리면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되어지는 에너지는요, 감사함이었습니다. 제가 스폰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런 세미나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내 파트너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하고 있지, 이럴 때 되었던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현장감을 드리기 위해서 어젯밤에 새벽 1시까지 스파이더맨을 다시 보고 왔습니다. 예,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 스파이더를 보고 제가 원래 마블 영화를 안 좋아하는데요. 다시금 많은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저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가 감독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그런데 헐리우드에서는요. 마약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아역 때, 굉장히 아기 때부터 사실은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약 때문에 평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 가고 학대당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마약을 누가 준지 아세요? 아버지가 부성애로 줬어요. 그 영감이 떠오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좋았겠죠? 그게 그 아이의 인생 전체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고 아버지가 마약을 줬어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마약을 해서 내내 힘들었어요. 전성기에 감옥에 붙잡혀 가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굉장히 많이 맞고요. 자기 얘기를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이 호기심이 시작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해서 줬다니까요. 그럼 이게 비참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혔어요? 아시잖아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죠. 성공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되어진 것이 그 모든 것이 다른 힘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말고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에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분들 어떤 그 리셉션이나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전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새가 빠지게 해야 돼요? 아니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살아있으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예, 운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뭐래요? 운이 좋았대요. 감사하대요. 그럼 이걸 쓰겠죠. 내가 그 감사함으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또 감사함이 되어서 되어지는 일들을 막 이루는 거죠.
꼭 가면요, 나는 두 차원이 좋아 이런 사람은요, 손정원 선생님이 그렇거든요. 차가 빠져나가요. 분명히 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손정원 선생님 차가 이렇게 가면 차가 갑자기 나가요. 그 거기 돼요. 자기는 차 될 때가 항상 있대요. 여러분은요?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시죠? 없다고. 예. 근데 성공해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감사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운을 끌어당기는 거죠. 제가 되었을 때랑 제가 되지 않았을 때, 혹은 정체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있을 때와 잃었을 때의 차이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되는 게 좋고, 그냥 함께 하는 게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냥 좋고, 이랬을 때는요, 사업이 막 되었어요. 근데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고, 미팅이 이상하고, 강의장이 왜 이렇게 덥고, 이런 얘기 있죠? 막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불만들이 막,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왜 열심히 안 하나 싶고, 나는 혼인 신고하면서 SP 갔는데 저는 왜 저러고 있나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기니까요, 사람들이 떠나가더라고요. 저 사실 에메랄드 3번 갔거든요. 네, 가고 없어지고 가고 다이아몬드까지 간 거예요. 네. 왜 그랬냐고요? 제가 한 줄 알았어요. 제가 한 건 없더라고요. 어떤 의미냐고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시지만 스스로 태어난 분 있으면요, 그분은 이렇게 박물관에 가셔야죠.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태어나지 않아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태어났죠. 부모님에 의해서 길러졌고. 우리는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요, 그렇게 되어졌었어요. 근데 그 되어진 걸 인정하면요, 그 힘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요, 되어진 게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그 힘을 쓸 수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네. 차 기름은 안 넣어도 돼. 나는 차를 몰 수 있어. 그런 분. 그러면요, 기름이 서서히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고속도로든 그냥 지하 주차장이든 어디든 차는 섭니다. 기름 덕분이야. 기름이 들어가야 되지. 그럼 기름을 채우겠죠. 기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몰면 돼. 그런 분들은요, 제가 그랬거든요. 고속도로 한중간에 차를 세우더라고. 차 저절로 쓰잖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기가 통해야 사람이 산다니까요. 그 에너지와 그 운을 내가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막아버리는 거야. 내가 한다니까? 내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이제까지 내가 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에너지를 내가 차단시켜버렸더라고요. 그때부터 차가 서는 것처럼 내가 서더라고요. 내 사업이 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내가 SP를 어떻게 갔고 에메랄드를 어떻게 간지 모르니까 막 하다가 다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이렇게 쥐밟은 것처럼 다시 에너지를 내서 다이아몬드를 가는데요, 제가 두려웠어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고 다시 에너지가 꺼지면 내가 에메랄드 가고 그렇게 오랫동안 헤맨 것처럼 또 헤맬 거 아니야. 나 다이아몬드 가서 이 에너지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계속 끌고 가야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고요? 제가 4월 1일자 다이아몬드인데요,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즐겨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나태해질까봐 나를 채찍질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안 된지 아세요? 수석이 안 오더라고. 수석을 가려고 날 괴롭혔는데 수석이 안 와요. 왠지 아세요? 내가 감사함을 잃은 거잖아요. 내가 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오더라고요, 그 일이. 그래서 사실 뭐 때문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수많은 책을 읽고 제가 다이아몬드의 스폰서가 되고 싶어지고 내 수석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먹어지고, 그때부터 책을 한 달에 한 5권씩은 읽은 것 같아요. 많을 때는 하루에 한 권씩 읽었어요. 책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것도 다른 힘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한 줄 안 거죠. 그러면 방법을 절대 찾을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예를 들면요, 우리 딸이 그 학교에 안내장 주잖아요. 엄마, 다음 주 소풍이야 하고 안내장을 딱 주고 걔는 뭐예요? 그냥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게임하고 친구랑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날짜에 아침에 김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은 내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자기 일을 해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죠. 엄마 고마워.
맛있었어, 엄마. 감사 편지 써주고. 여러분의 인생도요, 이렇게 엄마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저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다이아몬드가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미팅을 오고, 사업 설명을 하고, 데모를 하고, 누군가에게 비전을 제시하시는 일을 계속 하지만, 그 특별하지 않잖아요. 다이아몬드 가려면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애가 학교 가는 것처럼. 근데 내가 원했던 그건 그 날짜에 와 있는 거였죠. 다이아몬드 그렇게 된 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된 것에 대해서 누리면 되잖아요. 이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지 모르면요, 더 좋은 게 안 온대요. 지금 너무 행복한데, 만약에 애가 하나 있다. 아이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가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둘이 생겨도 행복하겠죠. 근데 어떤 엄마 이렇게 말하죠. 애가 막 별내 빠져갖고 미치겠다고 해서. 근데 애 하나니까 이렇게 힘든데, 하나 더 있으면 저기 놀겠지. 지금 미치겠는데 하나 더 생기면 어떤지 아세요? 3배로 힘들어요. 예,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좋은데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 일이 막 온다니까요. 감사함이었어. 내가 감사함을, 내 마음에서 감사함을 찾아야 되는 거였어. 원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버린 거지. 그리고 저한테 내내 되어지게 해줬던 수많은 힘들이 제가 밀어냈기 때문에 힘을 못 발휘한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저는 감사해서 되었는데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 아메인지 알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럼 나 좀 부정적이었을 거고, 나는 그런 힘을 안 믿었을 테고.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걸 말을 해도요, 그걸 함부로 생각하신다니까요. 진짜? 그럴까? 그러면서도 말을 함부로 하시거든요. 왜? 진짜 그 일이 얼만큼 강력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연습해야 되더라고. 그럼 뭐 하면 되세요? 단순하게 감사를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파트너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우리 한 5만 번 해봅시다 이래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에 대한 감사? 저도 사실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감사일기를 매일 썼거든요. 어떤 리더분이 2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면 인생이 바뀐다 하셨거든요. 저 썼죠. 밴드에 혼자 막 썼어요. 근데 감사하려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설거지 하다가 돌불 가져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낌 아시겠어요? 감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신랑하고 막 싸웠어. 근데 저 아는 권사님이 니는 싸울 신랑도 있나 좋겠다 하시길래 그날 밤에 싸울 신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줬어요. 네, 그게 진심으로 나온 감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쥐어짜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해오니까 변하긴 변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가 더 쉽잖아요. 뭐에 대한 감사가 안 쉽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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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10번 찍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래서 한 500번 하면요. 한 10분이면 하는 거 아세요? 예, 네, 운전하면서. 자려고 누워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있는 부정을 밀어내는 것들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우리 아들이 저를 보는 눈빛입니다. 누가 찍어주셨어요. 네. 사연이 참 많아 보이죠? 네. 손재원 사람의 강한 가족에 나오는 그 CD에 꼭 이 사진을 넣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CD를 만드시는 분이. 저 아이의 표정이 너무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제가 다이아몬드 되는 과정에서 5번 큐했을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14년 동안 아메를 지켜봤는데 이제 좀 알 것 같다고. 네. 그쵸. 태어난 순간부터 내내 지켜봤죠, 쟤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오니까 오빠 안아주고 있는 동생이거든요. 네, 이것도 제가 누릴 수 있는 감사였어요. 놓친 거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되고 나니까 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도 밝게 해줘요. 괜찮죠? 예. 네. 이쁠 때 저런 거 입으면 좋잖아요. 아직까지 봐줄만 한데.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잡지도 집에 오더라고요. 원로 특별판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우리 딸이 우리 엄마 아빠 잡지책에 나오거든. 표지 모델이거든. 그러니까 친구들 안 믿어줘. 가져가서 막 보여줬더니 이건 너가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아 이러면서 막 우리 딸이 아 미치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원료 잡지 맞고요. 특별판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망했던 나까지막 가로 제가 사회를 보면서 FA 사회 보면서 저렇게 같이 그리고 이분들은요 덱스터 역의 아들분들이세요. 아들 내외세요. 라스베가스 가서 같이 덱스터 역은 돌아가셨지만 이 도일 예고시거든요. 이런 분들과 그리고 왕리카이랑 장희핑이시죠. 이런 분들이랑 이분들은 아메 본사 사장님이시잖아요. 그죠? 덕디버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같이 갔잖아요. 라스베가스에. 근데 행사 참여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미는 정말 대단합니다. 철저하게 성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냥 호텔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텔 로비를 왔다 갔다 하면요 분위기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만찬 한국아미 만찬이 있었는데 그때 막 U35부터 막 같이 2세들하고 막 어울리는 때가 있었는데요. 얘가 내려와서 구경을 하다가 이게 손정호 쌤 자켓이거든요. 이걸 갈아입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갈아입고 왔어요.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쌤갭이 아미 3세와 사진을 찍었더라고. 지가 생각해도 티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았나 봐요. 이 아이의 17살 평생에 이 사진은 같이 있지 않겠어요? 20살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내내 세미나와 메인 미팅을 빠지지 않았었어요. 1만 시간을 지켜보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20대의 다이아몬드가 되보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남겨놓고 싶었겠죠. 그죠? 그리고 제 동생이죠. 19살에 제가 사업 설명을 처음 해줬었는데 자기를 못 믿었어요. 자기 성공을 못 믿더라고. 우리 다 자기 성공을 잘 못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를 믿는 스폰서를 믿어보면 되는 거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제 동생이 35에 울더라고요. 엉엉 울어요. 된 것을 보여줘서 고맙대요. 되는 거라는 걸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고 울더라고. 그리고 이젠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다이아몬드가 아니니 이 입구에서만 서 있었죠. 하지만 저 자리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리더들과 사진을 찍더라고 지가. 그리고 제 동생이 이 사진을 너무 제일 좋아한대요. 감사하죠. 나와 함께 저 자리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제일 좋아한대. 그리고 제가 지금 큐사파였는데 어느 내 스폰서가 제 동생이 꿈을 100번을 100일 쓰는 걸 하거든요. 거기 뭐라고 정리하면 내 스폰서가 스폰서 누구예요? 누나죠. 나를 큐 다이아몬드라고 소개한다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나도 못 믿고 지도 못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는 되었고 자기는 믿고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라스베가스 호텔들 돌면서 둘이 좀 저렇게도 해보고요. 유트라이트 본사 가서 사실 체온소래요. 유트라이트 본사 투어. 우리 딸. 원래 안 넣어준대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온 다이아몬드고 이렇게 해서 애가 잘 따라오겠냐 했는데요. 진짜 열심히 듣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들어서 그분들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투어를 다 했죠, 같이. 유트라이트 본사 전체를 다 돌면서 이번 여행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도 저기 있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일본 국도가 8시간 동안 꾸불꾸불한 길을 이렇게 자연에 대한 부분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쯤에 서서 둘이서 너무 광활한 미국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이 너무 좋아요. 쟤네들이 그걸 느끼고 점점 더 커져서 자기 인생을 자기 거로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둘이 저러고 놀아요. 30살 차이 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신연령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둘이 이러고 있어요. 둘이 이렇게 도쿄 디즈니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저 앉아가지고 햄버거 먹으면서 둘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죠, 둘이. 저것도 저희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헬리콥터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 갈 때 막 경비행기, 헬기 투어 이런 거 다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물론 수석 다이아몬드상 계시면 하셨겠지만 저는 저희 아이와 제 동생들한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냥 1인당 6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헬기 투어 같이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애플 본사에 있는 거기에 있는 패드에다가 저렇게 그림을 흔적을 남기고 왔어요. 우리 딸이 그림 좋아하거든요. 잘 그렸죠. 거기서 뚝딱뚝딱 그린 거예요. 네. 저렇게 그죠?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푸네 안녕. 대박이다. 자전거 구글에서 구글에서 배우는 자전거. 손주와. 자전거를 구글에서 배웠다면 검색했다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에요. 구글 가서 진짜 배운 거예요. 우리 딸은 자전거를 못 탔어요. 그래서 전날 구글은요 자전거가 널려 있어요. 저런 자전거가. 그래서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잡아줬더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자전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행복하겠죠. 그리고 제 동생이 페이스북 스타거든요. 저 엄지척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페이스북 본사 가가지고 삼촌이랑 조카랑 둘 다 자세히 보시면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를 이렇게 찍었다 엄지를 막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둘이 찍어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저 엄지척이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저분들한테는 목숨과 같은 페이스북 본사에 있는 저 앞에 그 본사 앞에 있는 전경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 있는 다이아몬드 분하고 저희가 이렇게 만나면서 그 남편분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경찰로 좀 고위 관직에 계신데 너무 꿈이 포르쉐였대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으로는 절대 포르쉐를 살 수가 없는데 아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 차를 샀다면서 저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 아들 나이면 운전을 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저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밟아보라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분이 포르쉐 태워주세요. 네, 우리 아들은 태워줬어요. 그래서 야, 저도 설레는 거 보이세요? 17살이 저렇게 해보면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는 비즈니스 라운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항상 저러고 있죠. 우리 아들은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리포터를 돌아가는 길에 써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뭐 전문 사업가도 아니고 숙제하고 있습니다. 네. 열 숙제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 누리고 나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제 꿈을 이루는 게 쉬워졌습니다. 지금을 감사할 수 있고 지금이 온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한테 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요. 앞으로 올 것도 내가 악착같이 내가 막 애를 써서가 아니라 되어질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한 게 꿈 100번을 100일 쓰기입니다. 저렇게 쓰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89일을 썼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내내 썼고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왜? 되어질 걸 아니까. 내가 감사하고 저렇게 써나가면서 되어질 걸 아니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뒤에 보면은 운이 풀리는 말버릇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 그렇게 나오죠. 당신은 당신 인생을 책임져야 된답니다. 왜? 당신이 바란 대로 다 됐대요. 당신이 지금 사는 인생은 당신이 바란 대로 된 거랍니다. 안 된다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 맨날 하던 거 있어요. 남편 보고 없는 사람은 뭐 없다고요?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오돈복도 날아간다고. 그런 말 했었거든요. 근데, 저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라고. 아까 말했죠. 꿈을 100번 쓰거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것에서 기정사실화, 되었다, 난 했다, 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쓰면 좋죠. 근데 정말 안 써야 되는 거 뭐냐면, 자학적인 말버릇. 뭐냐면요. 그럴 줄 알았어. 방법이 없다니까? 내가 다 해봤어! 이런 말들. 그러면요, 방법이 안 온답니다. 다른 사람한테 오는 방법이 나한테만 비켜간대요. 그걸 원하세요?
진짜 안 원하시는 분이 정말 없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나 봐요. 정말 원하시지 않죠? 예, 정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방법이 있어. 될 거야. 된다니까? 무조건 그렇게 될 수 있지. 아, 나는 운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계속 학대하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뭐요? 어정쩡하게 말하는 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럼 계속 어떻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계속 간대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어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 그렇게 된대요. 원하세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걸 말씀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으세요.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받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메아리도 아니고 싶어요. 이렇게 산대요. 계속 되고 싶은 사람으로 산대요. 빚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계속 빚을 끌어안고 산대요. 빚을 갖고 싶은 사람으로. 원하세요? 저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요. 여러분이 주문 안 대로 된 거예요. 커피를 시키면 커피가 나오죠. 네, 짜장면을 시키면 짜장면이 나오잖아요. 짜장면을 시켜놓고 짬뽕을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 주문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렇게 말하고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겠거든요. 내가 왜 에너지가 없어졌었나? 내가 다시 어떻게 끌어올려졌었나? 내 파트너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셨죠? 여러분이 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오늘 저희 파트너 한 분 와 계신데요. 이분이 오실 줄 모르고 여기에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저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수석을 마감하는데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화로.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사장님 수석 다이아몬드 되시는 거 미리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분은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 되는데 의심이 없죠 지금. 축하하는 거 맞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장님의 다이아몬드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웃으시더라고. 왜 웃을까요? 안 믿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감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근데 그 일이 내한테 일어나면 거짓말이죠. 근데 그걸 알면 되는 거야. 아, 내가 안 믿었구나. 내가 그게 되어지려고 생각조차도 안 했구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하면 되겠구나.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은 다이아몬드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축하를 드렸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이아몬드가 되실 겁니다. 왜? 그죠? 네. 여기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아니죠. 네. 암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하나만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걸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저 다이아몬드 하나하나의 가치만큼의 다이아몬드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